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 오늘은요. 네. 제가 좀 눈에 띄는 기사가 있어서 네. 한번 읽어봤거든요. 그걸 가져왔어요. 네. 네. 어떤 내용이냐면요. 네. 제목이 금융 비용 때문에 못 버티겠다. 영끌족이 스택한 최후의 방법. 이런 타이틀이더라고요. 예. 간단하게 살펴보면 매수 후 1년 이내에 대파는 이들이 늘고 있다라는 글이에요. 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자료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년 이내에 매도한 매도인 비율은 올해 2분기 9.92%. 그래서 이걸 좀 3년 이내로 넓혀보면요. 무려 26.13%더라고요. 단기 보유 매도인 비율이 지난해 4분기 이후 점점 늘고 있는 추세다. 네. 이런 글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왜 늘고 있나 이런 분석한 글을 보니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대출에 따른 부담이 크게 작용한 것 같다. 하락이 시작하거나 그러면 제일 먼저 매물을 내놓을 사람들은 최근에 샀던 네. 영끌족들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소장님이. 그렇죠. 근데 그때는 제가 또 그때도 약간 반기를 들었을 거예요. 와닿지 않습니다. 그럴 리가요? 막 이러면서 네. 그랬었는데 진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지고 왔어요. 네. 역시 소장님이 소장님 했다. 약간 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어떻게 보면 그냥 필연적인 필연적인 네. 수순으로 가는 과정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잘 보면 수익이 어느 정도 생긴 사람들이 네. 빨리 팔 것 같죠. 근데 네. 쉽지 않아요. 그런 것들도. 네. 왜냐하면 이제 뭐 이분들은 세금이라든지 이런 거가 이제 네. 걸리게 되거든요. 네. 근데 단기 보유한 사람들이 쉽게 팔 수 있는 이유가 이분들은 그 시세 차익이 없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일찍 팔거나 이거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어찌됐든 네. 이거를 팔거나 살 때 비용이 발생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손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판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면 이제 집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는 불안해지는 거예요. 네. 불과 1년 전과 지금의 집을 가진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완전히 이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하락할 것 같은 거죠. 네. 하락할 것 같은데 금리나 인상이나 이런 건 확정적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진짜 현실적으로 뭐 고정금리나 이런 걸 받지 않는 이상 대부분 변동금리 받았을 네. 확률이 많단 말이에요. 변동금리인 사람들은 지금 눈에 띄게 금리가 막 치솟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미 이제 그 원래 예상했던 그리고 계획했던 그 자금 계획이 완전히 지금 다 틀어지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뭐 월급 받으면 이자로 그냥 쑥 나가버리면 진짜로 쓸 돈이 통장에 남아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런 상황들이 실제로 벌어지니까 미래가 진짜 캄캄해진다라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아마 네. 이분들 입장에서는 왜 그때 집을 샀을까? 이제 이런 후회가 계속 들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집을 가지고 있으면 안정적일 것 같은데 오히려 굉장히 더 불안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심리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매수를 했을 네,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오히려 그게 또 반작용이 됐다. 완전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진짜 지금 완전 그 좌불안석. 네. 집에만 가면 뭔가 불안해지는. 근데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금리는 확정이 돼서 손해가 보는 게 눈에 보여요. 네. 근데 집값이 하락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실제로 이런 지표나 이런 게 뚝뚝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 1년 전과 지금은 완전히 지금 분위기가 바뀌어 버렸잖아요. 네. 1년 전 같은 경우는 상승에 대한 기대 그리고 그런 것들이 거의 확정적인 것처럼 이제 보였지만 지금은 하락 분위기로 넘어가면서 거의 이제 하락 쪽이 우세된 그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실 상승장에서도 불안하거든요. 집 가진 사람들은. 네. 그러니까 벌은 사람들은 여유가 좀 있는데 가장 마지막 근처에서 산 사람들은 이게 그 계속 치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좀 올라갔다가 멈추고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 꼭지 아닌가 이런 부담이 굉장히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진짜 하락 쪽의 분위기로 확 넘어가니까 이게 완전 피부로 닿는 거예요. 네, 진짜로 하락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진짜 고민을 심각하게 해봐야 되는 거예요. 팔릴 수 있을 때 빨리 파는 게
훨씬 나은 선택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데이터상도 보니까 확실히 그 작년 4분기 때부터 이제 단기간에 매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런 네. 거 보면 그때부터 심리가 진짜 좀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네.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사람 심리의 변화에 대해서 아예 모르니까 상승장의 그런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계속 상승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내 집 마련, 내 집 마련 하니까 네네. 집을 마련하고 있으면 이게 안정이 되는 것처럼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제가 여기에 예외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내 집 마련의 목적이 진짜 내 집 마련이 아니고 시세 차익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이 100%, 거의 100%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집값이 떨어질 것 같으면 훨씬 불안한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임대가 훨씬 안정적인 주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되게 좀 와닿는 것 같아요. 네. 이 거주의 안정을 위해서 나는 실거주를 했다. 이런 명분으로 사람들이 많이 매수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제일 먼저 가장 매도를 하는 불안해진다니까요. 거. 네. 그 하락하는 과정이면 거주의 안정이라는 게 없이 이게 집이 고통이 돼버리는 거예요. 집이 고통. 그러니까 집에 아마 들어가기가 싫을 겁니다. 집에 들어가면 이제 뭔가 이 침울한 분위기가 되는 거죠. 부부간에 뭔가 이제 건드리면 안 될 것처럼 이게 폭탄을 안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고, 뭔가 굉장히 다운되어 있는, 그래서 말도 잘 안 하게 되고, 말 건들면 이제 굉장히 공격적인, 막 폐부를 찌르는 그런 날카로운 단어들이 이제 오고 가면서 이렇게 되니까 이 집의 거주 안정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쵸. 최근에 또 집을 매수하신 분들은 분명 어느 한 분이 반대를 했을 거예요. 반대를 하다 설득을 해서 봐봐 이렇게 우리도 사야 된다. 이런 케이스가 많을 거란 가능성이 말이죠. 굉장히 네. 많죠.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럴 경우에 이제 반대측에 있었던 사람은 이제 진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너 때문에 집을 샀다. 그렇게 내가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샀으니까 어떻게 할래? 할 거 없죠, 정말. 그럼 내가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은 그거를 나만 해서 이제 결국엔 너도 합의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대화가 폭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오히려 집이 화근이 되는 상황이 되는 네. 좀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는 알고 있으니까 정말 많은 상담을 통해서 여기서 예외적인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사람들은 이런 심리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으니까 제가 욕을 얻어먹더라도 사지 마라. 사지 않는 게 주거 안정을 위해서 훨씬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실거주도 못 사게 만드냐, 실거주도 팔으라고 얘기하냐, 이런 이제 반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전에 영상 이런 얘기를 했던 게 이 정체기가 지나고 약간 하락으로 방향을 틀어서 내려갈 때쯤 네. 제일 힘든 사람들이 매도를 이제 시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사실은 지금 아직 이 본격적인 공포가 오진 않았어요. 제가 질문하려던 게 그거였거든요.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는 네. 약간 그렇게 봐도 되는 것인가? 그렇죠. 본격적인 하락으로 네네. 봐도 되냐? 이렇게 네. 질문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진 사람들이 아직도 그래도 상승할 수 있다라는, 굉장히 일부러 외면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요즘엔 그런 글도 되게 많아요. 네. 19년에 그 9.13 대책 이후에 네. 그 상황과 지금이 같다, 다르다 이런 얘기들이 되게 분분하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약간 갈림길이 나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때는 조정장이고 지금은 본격적인 하락장이에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는 게, 이때는 인위적인 정책에 의해서, 인위적인 외부 충격에 의해서 급락을 했었고, 급락을 했었다가 서서히 올라가는 추세고, 지금은 인위적인 게 거의 가해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자동적이에요. 네. 시장 스스로가 변하면서 서서히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서서히 변하고 있는 게 정말 무서운 게, 서서히 변하는 거를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걸 돌리려면 한두 개의 어떤 거래 형태로 이 분위기를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네. 급락하는 거는 한두 개의 거래 형태로 이 분위기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전체가 서서히 변하는 거는 어떤 일부의 담합이나 뭐 이런 행위로 인해서 바뀔 수 있는 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대세는 이미 틀어졌다는 거죠. 딱 지금 시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조심히 해야 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원인을 이분들은 모르죠. 조정장인지 하락장인지 제대로 구분할 수 있는 전문가들도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추세에 있어서 이제 잘못된 진단, 그러니까 아직도 이제 상승을 기대하시는 분들은 꽤 많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비율이 뭐 이렇게 높진 않잖아요. 네. 근데 이제 조금 지나서 진짜 본격적인 하락장이 되면은 그때 더 많이 이제 던지게 될 거예요. 근데 그로 인해서 더 많이 하락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도 제가 다주택자가 더 힘들 거냐, 네. 실거주자가 더 힘들 거냐. 예,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실거주자는 내가 집을 거주하고 있으니까 그냥 버티면 되지, 살면서. 그러니까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가 그동안에 돈을 얼마나 힘들게 모아왔는데 이 집 하나로 인해서 그동안에 모아왔던 노력이 허사가 되는 과정, 이런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심리를 모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진짜 평생을 모은 돈을 과감하게 진짜 베팅을 한 걸 수도 있잖아요. 진짜 그렇죠. 힘겹게. 네. 이런 사람들은 지금 집에 투자한 이 금액이 전 재산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전 재산이 지금 없어지고 있는 과정이고, 월급을 받아서 이걸 하락하는데 유지되는 비용으로 써야 된다라는 게 너무 허망한 거죠. 예, 내가 정말 죽으라고 일을 해가지고 월급을 받았는데 내 삶의 어떤 질을 높이고자 하는 쪽으로 쓰는 게 아니고 이 집값 하락하는데 거기에 보태지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날아가는 돈이 되는 거예요. 이 이자도 날아가는 돈이고 집값 하락하는 것도 날아가는 돈이고, 이 사는 목적이나 희망이 이런 걸로 인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좀 외면이라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집이니까, 내가 거주하는 집에 있으니까 이게 외면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게요. 네. 이게 버티면 된다라고 말을 하기에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든 건 거죠. 진짜.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시작도 안 했는데 힘들어지잖아요. 근데 이거를 5년 이상 겪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5년 이상. 그러니까 못 버티고 판단 얘기죠. 네. 아직 진짜 시작도 안 했는데 26.13%. 오늘 시간은 정말 소장님이 이전에 말씀하셨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요즘 이렇게 눈에 보여요. 그렇게 하나씩. 그러니까 이게 네. 참 제가 어쩔 때는 이게 참 자괴감도 드는 게, 앞으로 벌어질 상황을 제가 미리 예견을 해서 말을 하고 맞추면 참 저 입장에서는 굉장히 뿌듯하고 좋은 상황이 돼야 되는데, 이 대상자들이 안 좋은 상황으로 가는 거를 마치고 있다라는 게 그리 이제 기분 좋은 상황만 아니라는 것 때문에 자괴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나마 좀 다행인 거는 저로 인해서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멈췄다, 그런 행동을 멈췄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분들을 봤을 때, 그나마 그래도 내가 이런 얘기를 해서 이런 분이나마 그래도 저를 믿고 따라준 분들이 혜택을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무시하고 산 사람들은 뭐 제가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에게 그래도 조금이나마 이제 도움이 되고 있다, 이런 걸로 약간은 위안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네. 객관적으로 말씀해 주시길 바라요. 정말. 네. 항상 저는 시장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저는 항상 시장이 그냥 어떻게 갈 것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감정을 배제하고 나는 여기에서 최선의 대응책을 미리 좀 예견하고 나는 이때 어떠한 선택을 하는 게 맞나, 이걸 고민해 보는 거예요. 실제로 뭐 실거주자 다 팔아라. 근데 이거는 쉽지 않은 거예요. 저라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알고 대비를 하는 것과 모르고 맞는 것은 또 다르거든요. 알고 내가 떨어질 거고 이자 부담도 생길 거니까 이제 허리띠를 좀 졸라매고, 그다음에 우리도 뭐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부부간에 서로 싸우지 말고
헐뜯지 말고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봤자 서로 좋은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쵸, 네. 그러면 이럴 때 슬기롭게 버티는 힘을 얻을 수 있게 좀 힘을 모으자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하는 전략을 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네. 제가 처음에 했던 말처럼 이연철이 이연철했다.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